59세 은행원 퇴직 3개월 후 연금 200 받는데 왜 통장에 120만 남죠? 은퇴의 충격적 진실. 안녕하세요. 은퇴 준비하면 떠오르는 가장 달콤한 생각 중 하나가 일단 연금만 잘 들어오면 나머지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마치 평생 헌신한 직장에서 나와 오롯이 내 시간과 자유를 누리면서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만 같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에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분명 월 200만 원이 입금됐는데 남는 건 120만 원 뿐이라면 그 차액 80만 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은 59세 은행원 퇴직 3개월 차 월 연금 200만 원인데 왜 통장에 실제로 남는 건 120만 원 뿐일까? 라는 궁금증을 토대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 공감과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막연히 연금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뜻밖의 지출에 허덕이는 분들의 속사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와중에 맞닥뜨리는 난관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직후 찾아오는 이럴 줄 몰랐다의 순간. 많은 분들이 막상 회사나 직장을 그만두고 난 후 내가 계획했던 노후와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합니다.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도 한 달에 200 정도면 내가 쓰는 생활비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문제는 세상 모든 일이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세금과 보험료, 이것저것 나가는 돈들을 빼다 보면 어느새 통장에 남는 건 기대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는 나이, 직업,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론적으로 퇴직을 앞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곤 해요. 이번에는 3가지 사례를 들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월 200이라는 겉보기 연금이 실질적으로 120만 원 혹은 그 이하로 줄어드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59세 은행원 김민수 씨의 통장에 남는 건 고작 120만 원. 평생을 돈 관리하던 내가 정작 은퇴 후 내 돈 관리는 못하다니. 김민수 59씨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입니다. 새로운 보험 상품, 재테크 트렌드에 촉각을 세우며 젊은 시절부터 돈과 밀접한 일을 해왔죠. 그런 그가 퇴직을 결정한 이유는 한마디로 충분히 일했고 이제 좀 쉬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로 피로가 쌓였고 퇴직금과 연금을 합치면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도 있었죠. 하지만 은퇴 첫 달부터 김민수 씨는 현실의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월 200만 원의 연금이 들어오자마자 각종 공제 항목이 먼저 빠져나가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연금 수령자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지원해주던 몫이 없어지고 본인 부담이 더 커졌어요. 세금, 연금, 소득세, 주민세 등으로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이 공제되었죠. 부양가족 지원비, 대학 졸업반인 둘째 아이가 취업 준비 중이라 여전히 생활비와 학원비가 필요하더랍니다. 기타 고정비, 대출 이자가 아직 조금 남아있고 휴대폰비, 인터넷비, 관리비 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꽤 컸어요. 결국 통장에 실제로 남은 건 120만 원 남짓. 김민수 씨 말로는 이 정도로 빠져나갈 거면 아예 조금 더 늦게 퇴직할 걸 그랬다라고 하소연할 정도였어요. 사실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땐 건강보험료도 절반 지원이 있었고 세금 처리도 좀 더 안정적이었는데 막상 직장을 떠나니 온전히 본인 책임이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행사가 하나라도 생기면 쓸 돈이 부족해지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평생 은행에서 돈 만지는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엉망이 됐나 싶어 자괴감도 들고요. 하지만 이를 겪는 사람들은 김민수 씨뿐만이 아닙니다. 사례 2. 62세 교사 박정희 씨의 매달 이유 없이 사라지는 돈, 대체 뭘까요? 교사 생활 35년, 연금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건 뭔가요? 박정희 62씨는 초등학교에서 35년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 사랑이 지극해 마음고생은 있었어도 보람도 컸죠. 긴 세월 교직에 몸담아온 덕분에 국민연금과 별도로 교직원 연금도 어느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연금이면 월 200만 원은 넉넉히 받을 테니
좀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며 여생을 보내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그런데 퇴직 후 몇 달 지나고 보니 마음처럼 넉넉하게 남는 돈이 없더라는 겁니다. 박정희 씨는 가만히 통장 내역을 살펴봤어요. 세금 및 공제연금에 대한 세금도 있고 이전과 다르게 교직원 지원 혜택이 사라져 본인 부담금이 확 늘어났어요. 자녀 지원 결혼을 앞둔 큰아이가 부족한 예식 비용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둘째 아이도 대학원 진학을 꿈꾸며 학비를 요청했습니다. 생활비 앤드 취미 지출 30년 넘게 교사 생활하며 바랐던 이제부터 내 삶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악기 레슨이나 친구들과의 소규모 여행 등으로도 돈이 계속 들어가더랍니다. 아이가 결혼하니 혼수며 예식 비용 지원, 친인척 경조사비가 무시 못할 정도로 커졌어요. 현직일 때는 좀 무리돼도 월급이 제 날짜에 꼬박꼬박 들어왔는데 은퇴 후에는 들어오는 돈이 한정돼 있으니 마음이 불안하더라라는 게 박정희 씨 이야기입니다. 분명 내 연금 명세서에는 월 200만 원 들어온다고 써 있지만 막상 한 달이 끝나면 왜 120만 원도 못 남기는 걸까? 라는 한숨이 나온다 하시더군요. 사례 3 58세 자영업자 이영희 씨의 월 200이면 남부럽지 않게 살 줄 알았는데 장사를 그만둔 뒤 정말 쉬운 노후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이영희 58씨는 남들처럼 큰 회사를 다닌 건 아니었고 식당 자영업을 20년 넘게 하다가 최근 영업을 접었습니다. 다행히 조그맣게 꾸준히 부은 사적연금과 국민연금이 합해져서 월 200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 계산했어요. 장사가 잘 안 돼서 몸도 고생, 마음도 고생 많았으니 이제야 좀 쉴 수 있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이영희 씨를 당황하게 만든 건 막상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체감되는 돈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였어요. 상대적으로 빠른 물가 상승 장사할 때는 물건 단가가 올라가는 걸 그대로 장사 수익으로 전가할 수 있었지만 이제 본인은 고정 수입 200만 원에 의존하다 보니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생활이 팍팍해졌어요. 부부의 의료비 증가, 몸도 나이가 들다 보니 병원 갈 일이 많아졌고 그때마다 과거보다 확 늘어난 비용에 놀라곤 했습니다. 빚 정리 식당 운영하면서 생긴 대출을 아직 다 못 갚았는데 매달 이자 갚고 이것저것 적금식으로 모아두니 실제로 남는 건 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연금으로만 편안한 노후를 기대했다가 늘어나는 병원비와 기존의 빚 때문에 고민이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몸은 예전처럼 장사하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알바를 해볼까 생각해도 쉽지 않은 나이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막막함이 크다고 해요. 은퇴 후 연금이 줄어드는 이유, 그리고 극복 방안. 위 세 사례가 보여주듯이 연금 200이라는 숫자는 듣기엔 어느 정도 괜찮네 싶지만 막상 실제 생활을 해보면 각종 공제와 지출 요인 때문에 최소 5,080만 원 정도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것 같은 지출 때문에 빠져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세금 보험료 부담 확대.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분담해주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지출이 전적으로 본인 몫이 됩니다. 연금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도 생각보다 큰 비용으로 다가오죠. 자녀 지원, 가족 경조사비. 은퇴 시점이면 자녀가 이미 독립했으리라 예상하지만 의외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자금, 취업 준비 비용, 혹은 손주 돌봄 비용 등 다양한 형태로 지출이 발생해요.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나이가 들면서 병원 갈 일이 늘어나고 약값이나 검사 비용도 늘어납니다. 갱신해야 하는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도 흔하죠. 예기치 못한 부모님 간병, 집 수리, 차량 교체 등 인생 이벤트가 터질 때마다 목돈이 필요해집니다. 현실과 괴리된 연금 설계. 우리는 흔히 은퇴 후 생활비를 예측할 때 과거 월급의 얼마 %면 충분하겠지 하고 단순 계산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후 생활비가 줄어드는 부분 출퇴근비, 업무 관련 경비 등이 있는 반면 의료비, 가족 지원비 등 올라가는 항목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렇게 줄어드는 연금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물론 개인마다 상황이 크게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된 전략을 살펴볼 수 있어요.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이나 추가 수익 창출 방안 모색. 국민연금 직업,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다면 개인연금, 연금보험, IRP 등을 조금이라도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혹은 은퇴 후에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부업, 파트타임 일을 찾아 소득원을 다변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 간 재정 계획 조율. 자녀가 결혼 앞두고 있거나 취업 준비 중이라면 무작정 부모가 모든 부담을 지기보다는 미리 상의해 지원 범위를 협의하는 게 좋아요. 너무 크게 지원하다 보면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이 바닥나버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세금 보험료 절감 방법 숙지. 퇴직 후 소득 수준에 맞춰 4대 보험료가 제대로 책정되는지 확인하고 혹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 기초연금, 세액 공제 등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직장에 다닐 땐 월급에서 원천 징수가 되니 잘 체감하지 못했어도 은퇴 후에는 직접 관리 신청해야만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생활 패턴의 조정. 현직 때처럼 소비 습관이 이어지면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당연히 적자 가능성이 커집니다. 취미활동, 유흥비, 외식비 등 지출 항목을 재조정하고 가급적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셔야 해요. 장기적 재무관리 계획 수립.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3040년 생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70세, 80세가 되었을 때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게 중요해요. 주택연금, 영모기지론 등 내 자산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연금만 믿고 싶은 마음 하지만 막상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한 보상처럼 느껴져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기대 이하일 때 우리가 받는 충격은 의외로 큽니다. 59세 은행원 김민수 씨처럼 교직을 떠난 박정희 씨나 자영업을 정리한 이영애 씨처럼 평생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은퇴 후 갑자기 한 달이 이렇게 빠듯해? 라고 놀라지 않으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제라도 내 연금이 생각보다 얼마 못 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리 보험료, 세금, 가족 지원, 의료비 등의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고 월 200만 원에서 실제로 얼마를 순수하게 쓸 수 있는지 계산해보는 게 아주 중요한 첫 단계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른 수익원을 찾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차피 난 월 연금이 200만 원이니 넉넉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은 언젠가 큰 허탈함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내 돈을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일자리를 찾을 준비도 하며 가족들과 먼저 의논해 재정 계획을 세워두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조금이나마 은퇴 준비 혹은 은퇴 후 삶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은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서 기대와 달리 줄어드는 통장 잔고의 속상함을 겪지 않도록 조금 더 냉정하고 꼼꼼하게 미래를 설계해 보자고요. 비록 월 200이 실질적으로 120, 130만 원 정도만 남게 되더라도 미리 대비하고 관리한다면 분명 은퇴 생활도 보다 안정감 있게 꾸려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은퇴 생활에 조금이나마 성공적이고 행복한 날들이 늘어나길 응원하겠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이제 노후는 좀 안심해도 되겠죠? 이 말, 수많은 베이비 부모 세대가 퇴직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성실하게 30년 이상 납부한 이른바 국민연금 최고참 세대가 드디어 은퇴 연령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던 그 돈들이 이제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오는 시점이죠. 그런데 막상 수령액을 받아본 사람들 예상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서 어떻게 살아? 매달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월세라도 내면 끝이야. 나는 30년 부었는데 동생은 10년도 안 냈는데 큰 차이도 없다던데? 과연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30년 납부자들이 실제 받는 수령액을 중심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은퇴 후 삶의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사례 30년 꼬박꼬박 부었는데 월 89만 원?
서울에 사는 63세의 김모 씨는 대기업 생산직으로 일하며 1989년부터 국민연금을 부었다고 합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늘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고 퇴직 후엔 최소 150만 원은 받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받은 예상 수령액은 월 89만 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부었는데 이게 다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남은 거죠? 김 씨는 당장 치과 치료비가 부담돼 틀니도 미루고 있다며 씁쓸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기준과 가입 기간 두 가지에 따라 산정됩니다. 김 씨는 가입 기간은 길었지만 월 평균 소득이 낮았기에 연금 수령액도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2. 사례 30년 중간중간 공백이 만든 월 74만 원. 경북에 사는 박모 씨 60일은 교사 남편을 내조하며 파트타임 일과 개인 사업을 병행했고 30년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출산과 육아, 폐업 등의 사유로 중간중간 공백이 생겼고 일부는 임의 가입 형태로 채웠습니다. 그녀의 수령 예상액은 월 74만 원입니다. 남편 연금이 있긴 하지만 나도 내 힘으로 준비했다고 자부했는데 그게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참 허탈하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단순히 가입 기간만 길다고 높은 연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소득 수준이 안정적이었는지 공백은 없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3. 사례 50세 이후 뒤늦은 가입자 월 38만 원. 부산에 사는 조모 씨 64는 자영업자로 일생을 바쁘게 살아왔지만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깨달은 건 50세가 넘어서였습니다. 그 후 10년 정도를 열심히 부었고 납부 금액도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금공단에서 통보받은 수령액은 월 38만 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받을 거면 그냥 그 돈으로 저축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매달 보험료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되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도 되지만 뒤늦게 가입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확연히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민연금 과연 노후 대책이 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2024년 기준으로 월 약 62만 원입니다. 3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은 그보다는 높지만 대다수는 90만 11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안전망이지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하지 않는다. 정부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어렵다는 현실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해야 할 세 가지 핵심 대비법.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 구조로 보완하라. 국민연금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을 IRP로 전환해 꾸준히 운용하고 여력이 있다면 연금저축이나 주택연금 등도 활용해야 합니다. 소비습관 점검 및 최소비용 구조 마련. 연금 수령액이 적더라도 지출을 효율화하면 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노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가벼운 일자리나 취미 기반 부업이 중요합니다. 농촌 체험활동, 유튜브, 공예, 소규모 장터 판매 등 소득의 폭은 작아도 자존감과 생활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마무리하며 30년 넘게 국민연금 냈다는 건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로는 노후의 안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연금 수령액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연금 구조를 점검하고 지출을 줄이며 소소한 소득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한 은퇴 준비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려는 태도입니다. 남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 칼럼. 30년 부었는데 고작 이 금액. 국민연금 최고참들의 충격적인 수령액. 1. 서론 국민연금 30년 시대, 기대와 현실의 간극. 2025년 현재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납부한 이들이 본격적으로 은퇴 연령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민연금 최고참 세대는 자신이 그동안 납부해온 금액과 기간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수령 시점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기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3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103만 원 수준, 전체 평균은 약 62만 원입니다. 이는 1인 생계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가족 부양이 필요한 경우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구조를 짚고 장기 가입자의 실제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책임질 수 없는 구조적 한계와 그 보완 전략을 전문가 시각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 구조의 이해. 국민연금 수령액은 크게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입기간 최대 40년, 월평균 소득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약 553만 원. 즉, 오래 가입할수록 그리고 고소득일수록 연금 수령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실제 직장인 중 상당수가 소득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며 자영업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소득 신고가 불규칙하여 수령액이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물가에 연동되며 수명 동안 지급되므로 종신연금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 생활비를 충족시키기엔 단독 수단으로는 부족한 안전망입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수령 현실. 사례 대기업 생산직 30년 가입 월 수령액 약 89만 원. 서울 거주 김모 씨 63는 대기업 생산직으로 1989년부터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지만 퇴직 후 확인한 연금 수령액은 월 89만 원. 그는 150만 원 이상 받을 줄 알았는데 충격이었다고 말합니다. 분석 가입 기간은 길었지만 월 평균 소득이 낮아 수령액이 제한됨. 사례 여성 자영업자 임의 가입 포함 30년 월 수령액 약 74만 원. 경북의 박모 씨 61는 육아와 개인 사업으로 중단과 재가입을 반복했지만 30년 이상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공백기와 소득신고 부족으로 수령액은 월 74만 원에 그쳤습니다. 분석 연속성 부족, 불완전한 소득신고가 주요 원인. 사례 50세 이후 뒤늦은 가입자 월 수령액 약 38만 원. 부산의 조모 씨 64는 50세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해 10여 년 납부했지만 수령액은 38만 원 수준. 그 돈으로 차라리 저축할 걸 그랬다는 후회 섞인 말이 나왔습니다. 분석 국민연금은 장기 누적이 핵심이며 단기 납부로는 효과 제한. 4. 왜 30년 납부해도 부족한가? 소득의 수준이 낮으면 수령액도 낮다. 국민연금은 고소득일수록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낮았던 가입자에게 30년이라는 시간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중간 공백기와 비연속적 납부. 특히 자영업자나 여성 가입자에게서 많이 보이는 현상으로 가입 유예나 임의 가입 형태의 간헐적인 납부가 연금 총액을 크게 줄입니다. 후발 가입자에게 불리한 구조. 4050대 이후 가입할 경우 총 누적 납부액 자체가 적어 종신지급이라는 장점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5. 국민연금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국민연금은 노후 생계 보장이 아닌 최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에 가깝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3단계 전략. 퇴직연금 개인연금과의 병행. 국민연금은 3층 연금 구조 중 1층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즉 2층과 3층 구조를 통해 연금 수입원을 다층화해야 실질적인 은퇴생활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고정지출 구조의 슬림화. 수입이 부족하다면 지출 구조라도 바꾸어야 합니다. 주거비 자가화 또는 임대비 절감, 의료비 건강습관, 실손보험 활용, 교통비 이동 최소화 등 비용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60세 이후의 소득 창출 기회 설계. 노년에도 가능한 소규모 소득 활동을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재능 기반 부업 강의, 블로그, 유튜브 등 지역형 일자리 자체 지원 사업 또는 자산 기반 소득 임대, 주택연금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국민연금은 기본,
그 이상의 전략이 필요하다.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음에도 많은 이들이 수령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제도에 대한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인플레이션과 고령화 시대의 실질 생계비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은퇴 준비의 기본 재료일 뿐 완성된 요리는 아닙니다. 그 위에 어떤 소득원, 어떤 지출 구조, 어떤 삶의 방식을 더하느냐에 따라 인생 이막의 품질이 결정됩니다. 노후에도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말 한 번쯤 다들 해보셨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정년을 마친 선배들이 퇴직금과 연금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모습이 익숙합니다. 대기업 다니던 이웃도, 자영업으로 수십 년 버틴 친구도 은퇴 후 생활비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반면 상위 1% 부자들은 은퇴 후에도 해외여행을 다니고 건강검진은 특실에서 받고 손자녀에게 아낌없이 용돈을 줍니다. 이 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왜 이렇게 다른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상위 1% 부자들의 은퇴 후 실제 생활비,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중산층이 마주하는 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상위 1% 부자들의 은퇴 후 생활비 한 달 평균 1,000만 원 이상.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 자산관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 상위 1% 자산가들이 은퇴 후 사용하는 월 생활비는 평균 800만 1,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의 생활은 매우 체계적이고 고급스러우며 대부분 다음 항목에서 돈이 나갑니다. 고급 주거 유지비 타워팰리스, 고급 단독주택 등 월 30만 400만 원. 건강 유지비 프리미엄 검진, 개인 주치의, 운동 월 10만 200만 원. 여가 취미 문화 생활비 해외여행, 골프, 공연 월 20만 300만 원. 자녀 손주 지원금 월 10만 200만 원. 개인 소비 패션, 외식, 차량 유지 등 월 200만 원 이상. 한마디로 이들은 쓰지 못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산 구조 안에서 적극적으로 소비하며 자신들의 삶의 질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소비는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인맥과 건강, 감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럼 중산층의 노후 생활비는? 반대로 대한민국 중산층 은퇴자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부부 기준 중산층 은퇴 생활비는 최소 월 250만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과금과 관리비 월 50만 원, 식비 및 생필품 월 80만 원, 병원비와 약값 월 20만 원, 교통비 및 기타 지출 월 30만 원, 손자녀 용돈이나 경조사비 월 2,030만 원, 월 300만 원 있으면 그럭저럭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여기엔 대형 병원 입원이나 해외여행, 취미생활 같은 삶의 여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부자들은 질 좋은 삶을 누리는 반면 중산층은 생존형 노후를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사례 1 강남 은퇴 부부 vs 지방 도시 은퇴 부부. 강남에 사는 한 상위 1% 은퇴 부부. 남편은 대기업 임원 출신, 아내는 피아노 레슨으로 은퇴 후에도 수입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 부부는 매달 1,2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며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본인의 건강은 삼성병원 VIP실에서 관리하고 손주들에게는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줍니다. 반면 대전의 중산층 은퇴 부부는 30년간 직장 생활로 모은 퇴직금과 국민연금 230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커피도 밖에서 사 마시지 않고 취미는 산책이 전부입니다. 해외여행은커녕 병원도 동네 의원에서 해결합니다. 이 부부의 최대 고민은 병원비가 더 나오면 어떡하지? 입니다. 사례 1% 은퇴자의 자산 설계 능력. 부자들은 은퇴 후에도 돈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자산을 지키는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금융 컨설턴트가 상담한 상위 1% 은퇴 고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 1천만 원 써도 배당으로 1,200만 원이 들어오니 전혀 부담 없어요. 이들은 은퇴 전부터 주식, 채권, 부동산, 배당 ETF, 임대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 구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결과 쓰는 것보다 더 벌어들이는 시스템이 있으니
돈 걱정 없는 은퇴가 가능한 겁니다. 사례 3. 중산층의 착각 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 55세에 퇴직한 김씨 부부는 국민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 생각하고 은퇴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국민연금 월 160만원, 퇴직금 1억 5천만 원으로는 점점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3년 후 자녀 결혼, 부모 병간호, 차량 교체 등으로 목돈이 나가고 결국 남편은 60세에 다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연금만으론 절대 안 된다는 걸. 은퇴 전에 수익 구조 하나라도 더 만들어 놨어야 했어요. 전문가가 말하는 현실적 노후 생활비 설계법. 상위 1%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은퇴 후 얼마가 있어야 충분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내 생활 방식에 맞는 은퇴 자금은 얼마인가요? 누군가는 매달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600만 원이 모자라다 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 삶의 방식입니다. 1. 노후 생활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생활비를 크게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로 나누어 접근합니다. 다음은 부부 기준으로 필요한 은퇴 후 월 지출 예시입니다. 1. 고정 지출 매달 필수로 나가는 비용. 항목월 평균 지출. 주거비 관리비 포함 3,050만 원 자가 기준. 공과금 및 통신비 10만 원. 식비 7만 100만 원. 건강보험료 및 병원비 2,0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총 개시 5만 210만 원. 이 변동 지출 생활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항목월 평균 지출. 취미 여가 2,080만 원. 여행 경비 연간 300만 원 이상, 월안산 시 25만 원. 경조사 자녀 지원 1,050만 원. 차량 유지비 2,040만 원. 총 개체소 7만 150만 원. 즉, 은퇴 후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이는 자가주택 보유자 기준이며 전세 또는 월세 거주자라면 최소 5만 100만 원 추가가 필요합니다. 2. 은퇴 자산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가? 재무 설계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은퇴 자산월 생활비 12개월 기대수명 연수 마이너스 확정 수익 국민연금 등. 예시 계산. 희망생활비 월 350만 원. 은퇴기간 30년 60세 90세. 국민연금 월 150만 원 수령 예정. 부족분 350만 원 마이너스 150만 원 200만 원. 연간 부족분 200만 원 12개월 2,400만 원. 필요 자산 2,400만 원 30년 7억 2천만 원. 즉 7억 이상의 순수 자산이 있어야 걱정 없는 노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나는 5억밖에 없다면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3. 상위 1%는 왜 무너지지 않는가? 그들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을 움직이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위 1% 부자의 공통된 세 가지 전략. 현금 흐름 자산 보유. 배당주, 임대수익 부동산, 리츠, 채권 등. 자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매달 수익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분산 투자로 리스크 최소화. 국내외 주식, 부동산, 채권, 현금성 자산을 균형 있게 나눠 투자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산이 가치 상승 또는 안정적 유지가 가능하게 설계합니다. 의료비 장수 리스크 대비. 실손보험, 간병보험 등을 적절히 유지하며 장수 시대를 대비한 별도의 초고령 예산도 따로 세웁니다. 4. 그렇다면 중산층이 따라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은? 스텝 1 확정 수입원 확보.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소형 임대수익 등을 복수로 확보. 월 100만 원씩만 더 만들어도 전체 자산 대비 23억 절감 효과. 스텝 2 필수 지출 구조 재설계. 차량 대중교통 전환, 대형마트 소규모 장보기로 낭비 절감. 정기병원 운동 루틴 도입 장기 건강비 절감. 스텝 3 수명 연장 리스크 대비. 100세 시대엔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 중요. 최소 30년 생존 설계를 기본 전제로 준비해야. 만약 90세까지가 기본이면 100세까지 살 경우를 시뮬레이션으로 꼭 대비해야 함.
마무리 조언. 상위 1%의 은퇴 생활비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설계했고 어떤 기준으로 지출하며 어떻게 자산을 지키는지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자산 규모에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판단하는 지혜입니다. 은퇴는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위기로 바뀌는 현실입니다. 당신의 은퇴 설계, 지금 당장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더 많은 걸 지킬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 내용 기반으로 노후 자산 점검표, 은퇴 생존 전략표, 은퇴 시뮬레이션 시트 등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가요? 은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우리가 꿈꾸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60년 대생 김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수십 년을 바친 직장에서의 퇴직 후 그는 예상치 못한 혼란과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죠. 은퇴 후 계획이 순탄할 것이라 믿었던 많은 이들이 그처럼 갑작스런 변화에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의 준비가 부족한 걸까요?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0년 대생 김 선생님 은퇴 후 붕괴된 인생. 참담한 현실을 들여다보자. 은퇴는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쌓아온 경력과 성취감을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점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을 준비하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반드시 행복하고 자유로운 시간이 펼쳐질 것이라고 믿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은 그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준비 부족입니다. 이 글에서는 60년 대생 김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의 붕괴와 그 이유를 들여다보고 은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김 선생님은 전형적인 예입니다. 직장 생활을 마친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고립을 겪으셨죠.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에서 이렇게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는 걸까요? 그 숨겨진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불확실한 경제적 준비.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처음에는 이제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퇴직 전에 저축을 꽤 많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월별 지출을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했죠. 은퇴 후 매달 받는 연금이나 투자 수익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상보다 더 많은 의료비와 생활비가 들면서 김 선생님은 급격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이와 비슷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8세에 은퇴한 박 씨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퇴직 전에 연금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하지 않았고 금융상품이나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나중에 은퇴금으로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러나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연금액만으로는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는 결국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 재정 계획은 필수입니다. 은퇴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가지고 놀거나 취미 활동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은퇴 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예상치 못한 재정적 압박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게 됩니다. 2. 심리적 준비 부족.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처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살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느낀 것은 공허함과 외로움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직장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동적인 삶을 살았던 그에게 은퇴 후의 삶은 급격한 변화였죠. 하루하루 할 일이 없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뜸해지면서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더 이상 직장에서의 책임감과 목표 의식 없이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사회적 활동이나 의미 있는 일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에 은퇴한 이 씨는 한때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하루 종일 TV를 보고 산책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어지면서 그는 자신이 점점 사회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심리적인 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시간을 보내온 방식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취미나 사회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건강관리의 소홀. 김 선생님은 은퇴 후 건강이 점점 나빠지면서 신체적 어려움도 겪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바쁘게 일을 하던 시절에는 건강을 돌보는 것이 뒤로 밀려 있었고, 은퇴 후에는 운동과 식습관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선생님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이는 그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건강을 관리하지 않고 은퇴 후에야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65세에 은퇴한 강 씨는 평생 운동을 하지 않았고 은퇴 후에는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당뇨와 고혈압 등 여러 건강 문제가 발생했죠. 강 씨는 이제야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건강 관리를 시작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직장 생활로 바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건강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노후의 삶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론.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많은 은퇴자들이 직면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 준비, 심리적 안정, 그리고 건강 관리가 모두 중요합니다. 김 선생님처럼 은퇴 후 갑작스럽게 삶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은퇴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자유롭고 행복해야 한다는 기대는 사라지고 대신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인 김 선생님, 두 번째 사례인 박 씨, 세 번째 사례인 이 씨와 강 씨의 경험은 모두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 부족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현실을 미리 알아보고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심리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활동까지 전방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오히려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은퇴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은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은퇴는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오고 준비 정도에 따라서 그 후의 삶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은퇴 후 그간 쌓아온 경력과 연금으로 대체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경제적, 심리적 준비가 부족할 경우 은퇴 후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준비가 부족했을 때 벌어지는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 경제적 준비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적 문제입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은 곧 생활의 자유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연금이나 저축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생활비가 들게 되고 뜻밖의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선생님의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직장에서 은퇴 후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그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돈의 소중함입니다. 은퇴 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만으로는 월세나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었고 건강 문제까지 겹쳐서 의료비 부담도 가중되었습니다.
은퇴 후 첫 해부터 경제적인 압박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경제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는 예기치 못한 지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의외의 건강 문제나 가족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이나 생활 수준 변화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연금 외에도 별도의 자산 관리나 투자 계획이 없다면 은퇴 후 불안정한 생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수익, 부동산 임대 수익, 프리랜서 활동 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자산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2. 심리적 준비, 은퇴 후에도 의미를 찾자. 경제적 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심리적 준비입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에는 은퇴 후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함과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매일 할 일이 있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계속 유지되었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하루 의미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외로움과 공허함이 점점 커지면서 김 선생님은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기분이 들었죠.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역할이나 지위가 없어지고 사회적인 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일과 활동이 없는 생활은 정말 공허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도 사회적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큰 의미를 느끼며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대기업 임원 출신인 박 씨는 은퇴 후 처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불안해졌고 결국 자원봉사나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다시 사회와 연결되면서 큰 만족감을 얻었고 심리적인 안정도 찾아갔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은퇴 후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을 시작한 최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최 씨는 아이들이 다 자란 후 시간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심리적인 불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그 불안을 해소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의미를 찾고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3. 건강관리의 중요성. 은퇴 후 건강 문제는 예상치 못한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건강 관리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신체 활동을 줄이고 운동을 게을리하게 되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도 합니다. 김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과식과 음주로 건강을 방치했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후 몇 년 만에 당뇨와 고혈압 등의 질환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건강 문제는 은퇴 후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은퇴 후에는 여유가 생기고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만 신체 건강이 나쁘면 그 어떤 것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전부터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는 은퇴 후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서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김 씨는 은퇴 후 건강 관리를 철저히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했고 1년 후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여전히 활발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외출도 많이 하며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나만의 삶을 유지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은퇴 후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곧 해방이나 여유로 생각하지만 사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혼란과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
심리적 안정, 건강관리 세 가지는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에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준비가 은퇴 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잘 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